자유당은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의 유세를 갖가지 수단으로 방해했다. 민주당의 선거 유세가 있는 날은 일요일에도 학생들을 강제로 등교시켜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최초의 저항은 대구에서 터져나왔다. 3월 15일 선거가 실시됐다. 부정행위가 속출하자 선거 당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당 마산시의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거 포기를 선언한다. 마산 시민들은 즉각 부정선거를 항의하는 시위에 들어갔고 이때 경찰이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경찰 발포로 7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이다. 그러던 4월 11일 그 아들이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모습으로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다. 김주열의 시신을 보고 나온 사람들은 차마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학생들이 먼저 대열을 이루고 시가 행진을 시작하자 시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대열에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마산의 거리는 거대한 군중의 물결로 뒤덮였다. 성난 시민들의 행렬은 총으로 무장한 경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마산 시위의 배후에 공산당 개입의 혐의가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14일 어머니의 가슴에 한을 남긴 채 김주열의 시신은 비밀리에 보송돼 고향 남원에 묻혔다. 그러나 17 김주열의 죽음은 다가올 폭풍의 도화선이 돼 있었다.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3천여 명이 시위에 들어갔다. 민주역정 몰아내자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거리 행진을 벌인 고대생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재선거 실시를 요구했다. 1960년 4월 19일 그날은 이렇게 시작됐다. 분노한 학생들이 일제히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날 시위는 부산, 대구, 전주, 제주 등 거의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났다. 경찰의 발포는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도 시작됐다. 경무대 앞에서, 중앙청에서, 을지로와 태평로에서도 시민과 학생들이 총을 맞고 쓰러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날 하루에만 전국에서 115명이 사망하고 7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분명히 3.15 부정선거는 폭압적인 사건이었다. 깡패와 경찰이 한몸처럼 움직였고 선거는 해보나 마나였다. 이처럼 이 사건의 폭압성은 눈에 선명히 드러난다. 반면 이번 사건은 어떨까? 이번 사건의 해악성을 이해하려면 좀 더 크고 넓은 눈으로 우리 사회의 앞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연이은 독재에 평온함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섰다. 숱한 피를 흘리며 건건부정 선거도 심판했고 대통령 직선제도 되찾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독재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처벌받긴커녕 언제나 권력과 돈을 차지했고 그들이 속한 정당은 의회 내 다수를 점했다. 정치학자들은 이들의 주도권이 유지되는 원인으로 몇 가지를 지목한다. 집권 세력의 무능과 부패로 국가부도 위기가 다가오고 노동법 개혁으로 국민의 직장 생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지만 국민 다수는 이런 정보를 알 수도 없었고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시킬 수도 없었다. 많은 국민들은 국가경제 부실에 대한 경고를 빨갱이들의 선동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지역 정치인이 내 고장을 챙겨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것은 우리가 얻어낸 민주주의가 결코 완성되지 못한 미숙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7년 10월 25일 신중대 안양시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혐의는 관건 선거였다. 득표율 62.2%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지만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활용된 것을 신 시장이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직을 박탈당한 것이었다. 이 사례가 이번 대선 관건 부정선거와 다른 점은 하나다. 바로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공무원 노조가 신중대 시장을 관건 선거 혐의로 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모든 범죄가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일일 뿐 박근혜 대통령과는 무관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무관하다는 것은 믿음일 뿐이다.